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장중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장중에 애플을 제치고 4개월 만에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고요. 테슬라가 전일에 21% 폭등에 이어서 간밤에도 3%대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이번 주 퐁당퐁당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0.09%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1% 가깝게 밀리면서 730선 무너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도 어김없이 우리 포착주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펜트론이 드디어 한 달 만에 상승률이 세 자릿수 돌파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도 넥스트칩, 스튜디오 미르가 크게 시세냈습니다. AS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공개되는 5종목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786-1022-1023번, 전화는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일 먼저 한 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 지난주에 위원님이 SK 하이닉스 수혜주 눈여겨보자고 하셨는데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먼저 중요한 부분은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7조 원 이상을 상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해진 거였죠. TSMC가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가 어려웠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제조업이 40% 넘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TSMC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펜트론 같은 경우가 거기에 테슬라 재료까지 엮였어요, 이번 주. 테슬라 쪽에 본사 구매팀이 방문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본사 구매팀. 본사에서 구매하려고 방문한 거죠.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사실상 이제 앞으로 4분기는 뭐 이 테슬라랑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게 지금 뻔해 보이거든요. 그만큼 역시 실적의 힘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 투 나노도 지난주부터 해서 다시 SK하이닉스 또 주도주로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HBM3 12단에 프로브 카드를 공급하는 또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 마이크로 투 나노도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K하이닉스 수혜주들은 4분기 그리고 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적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내년도 HBM4 같은 경우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때 역전을 하게 되면 그쪽. 대신 SK하이닉스가 또 내년 하반기에도 주도할 것 같다. 그럼 또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이 계속 또 주도할지 모르거든요. 이 펜트론 같은 경우는 대신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또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엮였다는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 SK하이닉스, 테슬라까지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 거의 사실상 전무하죠. 그래서 펜트론이 앞으로도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 로제 이 가수분께서 아파트를 발표를 했죠. 저는 윤수일 씨의 아파트만 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또 아파트가 음원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 들어봤는데 좀 중독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강남스타일, 제2의 강남스타일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YG 플러스가 굉장히 좀 움직임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YG 엔터테인먼트 강남스타일 나올 때도 그렇고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노래 인기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꺾일 가능성이 있죠. 대신 YG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면 제2의 블랙핑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1월 초반에 있는 제가 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베이비 몬스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폭발적인 움직임이 더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베이비 몬스터가 언제고는 나중에 한번 터트릴 수 있을 만한 가수가 아닐까? 왜냐면 노래 춤이 좀 블랙핑크를 좀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실력파 가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취향이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한 방 터트리지 않을까.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계속 좀 주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YG 플러스는 너무 아파트 이쪽의 제로보다도 그쪽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단기 공고 종목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2주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11월 초반 이후가 또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정부 우크라이나 이제 무기 지원 가능성 때문에 이제 한일 단조 같은 방산주들이 또 급등했죠. 뭐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뭐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뭐 가능성을 시사한 거지 아직 공급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북한이 좀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미국 대선 전에. 지금 파병도 지금 분명히 진행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방산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형주들은 좀 단기 과일권에 대부분 있어요. 과일권에.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주들은 좀 수혜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뭐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만 실질적으로 LIG 넥슨이나 현대로템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권을 유효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중에 재밌는 내용도 있었네요. 위원님이 주식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난데 아이돌 보는 눈도 괜찮으실지 앞으로 베이비몬스터도 한번 주목해 보겠고요. 방산주 순환매 계속해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서 다음 주 또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위원님. 예, 아이돌 보는 눈도 좀 괜찮습니다. 한번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다음 주 이제 싹쓸이 전략은 지수가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지수가 이렇게 막 폭등은 안 하죠, 계속. 예. 그래서 그 대신 그렇게 폭락은 안 해요. 예. 어느 정도 우리나라 좀 선별적으로 또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주로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때 무슨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가잖아요. 예. 그만큼 SK하이닉스도 움직임이 관련주들도 또 움직임이 있고 테슬라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국채 금리가 왜 자꾸 올라갈까? 이 금리 인하를 미국이 비컷을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제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적어지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부채가 너무 심각해요. 약 4경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꿈의 숫자죠.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관심 있게는 보고 물론 테마성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미국 부채를 해결하겠다. 이게 좀 일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좀 그렇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일시적인 이제 급등을 할지언정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CBDC라고 해서 디지털 중앙화폐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비트코인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관심이 없다. 그냥 석유 석탄 시대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엔 일시적으로 번쩍거릴 수는 있어도 결국엔 종착점은 다 중앙화폐,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렁거리면 그런 쪽이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도 너무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저가 매수기만 좀 노려보는 전략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결국에는 관건이에요. 국채 금리가 미국 대선 이후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간밤에도 이게 다시 오르면서 미증시도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앞으로의 흐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예, 오늘의 또 주제는요. 일단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슈. 이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1, 2년에서 한 2년 전에 이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개인 돈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부여했는데 2년 뒤에 회사가 주가가 너무 올라갔어. 아니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시점에 주식을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해서 그래서 콜옵션 행사해서 주가를 나중에 이득을 내려고 하는 주식을 이득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역시 직원들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내부 거래자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신뢰성 있는 수급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보시게 되면 지금 스튜디오 미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가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종목 월봉 차트인데요. 일단 이 상단 추세 여기가 있고요. 저 바닥권에 있을 때 일단은 이 4,000원대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은 아니었고 지금 한 4,000원대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한 27억.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점상한가 막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 2,200원대 부근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직원들 14명이 2,200원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5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4,500원대에서 2,200원대에서 4,500원까지 올라가면 100%가 넘게 이득이 나잖아요. 예. 제가 스튜디오 미르 직원이었으면 2,000원대에서 4,500원. 100% 수익 좀 땡기잖아요. 예. 그 정도 수익 내면 꽤 많이 수익 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 14명의 그 수급이 사실상 지금까지 11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 지금 4,100원이잖아요. 지금 팔아도 거의 한 8, 90% 수익이잖아요. 안 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4,500원대에서도 이득 실현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이상까지 바라봤구나. 2,2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본전인데요. 예. 안 팔죠. 예. 본전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2,200원대 그때 행사를 해놓고 아깝잖아요. 자기 돈으로 행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장내 매수를 한 거랑 똑같아요. 2,200원대에서. 그런데 그 110만 주에 거의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건 분명히 이번 달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5개월 평소 회복 안착 바닥을 시현한 거죠. 이전 저점과 쌍바닥 패턴 우하향. 저 상단 추세가 10,000원대 한 초반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만약에 다음 달 20개월 평선 뚫어버리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닥에서 이 밀집 국면에서 항상 주식은 이평선이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초기일 때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직원들도 4,500원대에서 매도를 안 했고 자사주 매입이 4,500원대에서 27억이 들어왔다. 4,000원대 중반대는 지금 최대 주주와 직원들이 주가가 싸다, 아직 비싸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가장 신뢰성 있는 수급이 뭘까요? 과연 기관일까, 외국인들일까? 그 안에 있는 직원들과 대표이사랑 그리고 회사,
최대 주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리 외인 기관들도 그 안에 있는 내부 속사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만 알지 외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부 사정은 스스로 그 두 분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든지 내부 거래자의 움직임을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게 주식 싹쓸이의 또 중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3일째 스튜디오 비르는 단기 반등권에 놓여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1선 부분까지 눌러줬죠. 이제 이전 저점 3,800원대가 최근 들어 중장기 바닥권으로 지금 단기 바닥권으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빼면 3,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적게 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5일선 회복되고 다시 또 위로 갈 수도 있죠. 이게 넥스트 칩이 이러했죠. 이틀 동안 조정받고 3일째 반등 나오고 쫙 200일선 뚫어버리니까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넥스트 칩이 이랬거든요. 여기서 한번 바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11선 살짝 이탈시키고 21선까지 눌러놨다가 딱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200에서 돌파하니까 딱 지지받고 다시 또 방향을 위로 잡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죠.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 좀 상승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기술주들이 이번 주 또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승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AMD도 마찬가지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 여기죠. 지금 상단 추세가 여기가 있거든요. 하단 여기서부터 이제 5개월 이평선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 저 상단 추세가 여기가 있죠. 여기. 이 추세는 참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 같아요. 추세가 희한하게 하단 추세까지 또 내려오면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상단 추세까지 또 올라가면 저항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뚫어버리면 또 이제 그 이상을 또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최소 상단 추세는 한 22,000원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12,5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12취득을 했죠. 그리고 기관들이 역시 12 발행에 투자를 했고요. 그 최저 단가가 12,500원이에요. 12월 12일 전에는 행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 이유가 되면 12 전환 가격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죠. 아까 스튜디오 비르는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하고 보유회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5개월이 지났을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도 직원들은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넥스트 칩도 오히려 이 기업은 작년도 11월 달이죠.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12,000원대 부근이었어요. 8,100원대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도 11월 1일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1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8,000원대에서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8,100원대에서 장내 매수를 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50%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64명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죠. 그 물량이 한 30만 주가 좀 넘죠.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한 24억 가까이 되는 물량이거든요. 64명이 24억을 매수를 했다. 그런데 1년 동안 팔지를 않았다. 보유회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8,000원대, 7,00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본전 부근 이하로 내려왔는데도 팔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도 5개월 평선 회복되는데 팔지 않았다. 왜 1년 동안 팔지 않을까요? 올라가도 날아가도 팔지 않고 한마디로 8,000원대에서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가 2만 원대였나요? 150% 가까이 수익이 나요. 그죠? 8,000원대에서 2만 원. 약 150% 수익이 나는데도 팔지를 않았다. 전 여기에 중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너무 깊게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역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상식적인 거예요. 직원들 64명은 과연 아무도 이 회사에 존재감이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도 2만 원대도 주가가 꼭대기로 보지 않았구나. 8,000원대, 7,000원대에서 밑으로 또 곤두박질 치지 않을 걸로 봤구나. 왜? 직원들 64명은 8,000원대에서 장내 매수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상단 추세가 22,000원대 있는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칩도 이제 방향은 위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의 1년 전에 또 90억이라는 12취득까지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최대 주주는 이미 12,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12취득을 해놨구나. 90억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급 등을 내부 거래자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최소 8,000원 이하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고 최대 12,500원 이상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올해 4분기 이 넥스트 칩으로 4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는 43,0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43,800원이니까 질문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차트 보니까 위원님 박스권 좀 상단에 있는데 돌파 나올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아마 앵커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저랑 좀 많이 해보셔서 좋은 얘기가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바닥을 찾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더 갈까? 못 갈까? 더 갈까? 이게 더 갈까? 못 갈까? 그러면서 이제 장내 매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더 갈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닥일까? 조금 더 떨어지면 바닥일까? 좀 기회가 좀 더 온 것 같은데? 위에서 많이 떨어졌잖아. 이제 한 반토막 났잖아. 밑에서 더 이제 바닥에서 쓸어 담을까? 추가 매수할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할까요?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바닥을 찾는 분들이 승리를 하거든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좀 과열돼 있죠. 그만큼 이제 강남이나 뭐 서울 위주로 과열돼 있다가 어느 순간 뭐 영원히 갈까요? 인구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는 역시 또 늘릴 수 있는 물량은 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도 영원히 급등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 바닥권은 여기였죠. 차트를 제가 길게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차트를 보면 이 주식을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까요? 주식 싹쓸이는 720에서 이 빨간색 기준점으로 매수를 하는데 눈에 띄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었냐면 2023년도였어요. 이때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해요. 720선 부근에서 막 정별되어 있는데 거래량이 막 폭증합니다. 근데 제가 2023년도 때 투자자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얘기를 온라인 방송에서 서스럼없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해야죠.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밀집 국면에서 이제 AI 초입이어서 그때는 이제 PCB 관련주들 움직임이 또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이미 다 실적 대비 고평가 국면이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실적이 더 폭증하면서 지금이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의 극도의 저평가에서 그때는 대량 거래 시험되고 지금은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터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는 거지 지금은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3,000원대에서 5% 들어갔다. 다행인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까지 날아가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지금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전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단기는 35,000원, 중장기는 이 3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항권은 강력하게 59,000원대에서 저항받고 밀렸죠. 그 라인대까지 목표치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기회를 누린다. 그러면 어떤 때 누릴까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반토막이 나서 21,0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 라인대가 721선 빨간 선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고려는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좀 아쉽죠. 저 밑에 1년 전에, 거의 2년 전에
더 바닥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밀집 국면 초입에서 하는 거랑 700에서 돌파하고 이렇게 낙폭가대 700에서 터치했을 때 하는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좀 더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일 때, 그럴 때 거래 터질 때 그럴 때지 이렇게 쫙 시세가 나오면 5배, 10배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여기서 아닌 말로 2만 원대에서 공략했는데 5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한 배, 2배 정도밖에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죠, 주식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뭐 더 갈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좀 바닥권을 한번 또 향후 노려보면서 다른 종목도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21선 저가에 매수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시청자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젠백스요. 젠백스요.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500원에 20%요. 21,500원에 비중 20%. 예, 예. 수익권에 계시다가 어저께 뭐 하한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 올까, 그러나 매도를 해야 할까, 그것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게요. 전화-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빠져서 걱정이 예. 되실 것 같네요. 예, 그것이 뭐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관심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처음 접해봤거든요. 예. 왜 제가 처음 접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라는 게 원래 이런 흐름이 항상 갑자기 신약 개발하다가 임상을 실패한다든지 성공해도 개파락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잠깐 기사를 보니까 임상 3상 뭐 참여 희망 뭐 성공적인 것 같다. 아니 그렇게 성공적인데 왜 아니 말로 왜 저마한가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기업들은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3상까지도 진입하는데 그냥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뭐 수천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딱 3상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냥 아니 말로 100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당장 실적이 막 폭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엄청 좋고 그런 기업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젠백스 제 기억으로는 수년 전에 최장암 임상에서 실패해가지고 한번 곤두박질 쳤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좀 불안한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임상에 성공을 했는데 왜 저마한가가 나가냐고요. 이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세력들이 흔들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도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지금 여기에서는 뭐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가시는 건 바이오는 항상 부담스럽거든요. 다행스럽게도 20%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의 매매 대상 종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초보자분들의 바이오를 접할 때는 어떤 기업을 접해야 되느냐 있잖아요. 예, 셀트리온.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에 갔는데 셀트리온은 내년도 매출 전망이 5조 가까이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미국도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셀트리온도 이제 미국 시장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앞으로 더 실적이 폭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만 1조 5천억 가까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의 상장을 내년도 늦어도 내년 초쯤에 준비한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을 보셔야죠. 그런 기업들은 저만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런 기업들을 보시느냐? 그냥 한 방을 노린 거죠. 잭팟을 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에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제가 볼 때 이런 기업들을 올라갈 때마다 좀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 이번 주 만약에 굳이 바이오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조정실 셀트리온을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내년 초쯤에 뭐 나스닥 상장을 뭐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올해 안으로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1,000억을 더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 노리면 차라리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이변성으로 보고 싶다. 그냥 한 5% 정도만 뭐 없다 셈 치고 하는 기업이지 이런 기업들을 뭐 주력적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바꿔보겠다. 그거는 좀
너무 허황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투자할 때 이건 투기성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지 투자 관점으로 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아마 대부분 하한가 2번 치면 대부분 그때부터 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라가도 저는 지금 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신중한 판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오를 때마다 비중 축소하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JNTC요. JNTC, 일단 정재희님께 전화 잘 주셨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500원에 30%요. 네, 26,500원에 비중 30%. 매수가 살짝 좀 높다고 하실 게 뻔하기는 한데 잘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예, 제가 자세히 상담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JNTC 같은 경우가 제가 언제 관심 있게 좀 봤냐 하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JNTC의 바닥권은 언제일까요? 예. 역시 주식 싹쓸이 기법 부르시면 저 밑에 721선 2023년도 만원대 부근대에 있을 때가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한 단가 부근이기도 해요. 그때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놓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보느냐? 올해 유리기판 쪽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2024년도 1분기, 2분기 때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16,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종목, 이 기업은 이 유리기판 쪽에 TGV 장비뿐만이 아니고 유리기판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네. 야, 잘하면 잭팟 터질 수도 있겠다. 판단하면서 해볼 수가 있죠. 그때 거래량 급증하니까. 그리고 33,000원까지 갔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서 최근 들어 왠지 매수했을 것 같은데요. 26,000원까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야, 이게 더 가겠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더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주식 투자를 그게 성공의 지름길로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선 저도 관심이 없어요. 예. 왜? 이게 바닥은 지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좀 악화됐던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 기업은 화웨이 쪽을 좀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화웨이를 또 규제할 거잖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TSMC도 화웨이 지금 잘못 공급 우회로를 통해서 공급 얘기 나오니까 미국에서 또 제재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어요. 좀 이 기업은 화웨이가 주력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좀 해 가시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10,000원까지 떨어진다. 반토막이 난다. 721선. 그러면 볼 수도 있죠. 예. 그 라인 때는 차트상으로는 저점 부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뭐 지금은 이제 갈지 못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900원 이 61선 부근이 단기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올라가면 단기 이전 고점이 한 27,000원 정도 가 있죠.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매도권으로 보시면서 뭐 재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메가톤급 재료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글로벌 기업하고 유리기판 지금 소재를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신 너무 많은 비중을 여기서 둘 수는 없어요. 물론 10,000원대에서 보면 비중을 좀 많이 둘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30% 가까이를 도전한다는 건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변성을 한 10% 정도만 20,000원대 중후반대에서 도전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 물량 정도만 이제 크게 이변성으로 바라볼 수 있지 30%는 이 라인대에서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1선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 오를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잘 보시다가 고민이 되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의 종목들 AS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펜트론부터 살펴볼게요. 매주 이 시간에 AS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상승률이 66%에서 한 주 만에 또 세 자릿수 돌파했습니다. 113% 엄청나네요, 위원님. 이 펜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 기업은 최소 여기까지 보세요. 최소 여기까지 보세요. 이 기업을 제가 이 9월 달에 설명드리면서 최소 7,200원 이상까지 바라보세요. 왜? 대표회사가 매수한 단가 부분이니까. 5억 정도 매수했다 그랬죠. 그런데 뭐 이 기업은 테슬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엮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독일 완성탑재까지 수주했고 세계 최초로 리드탭 2차 전지 검사 장비. 거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끝판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0일선을 이제 막 돌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720선이 없다는 건 200일선이 마지막 장기평선이거든요. 여기를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차트상.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000원대, 4,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신규보다도 이제 기존에 이제 보유자 하신 분들 이 기업이 12,000원, 13,000원대 그 라인대가 예전에 고점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200일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그 라인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있으니까 재료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테슬라 본사 구매팀까지 이제 실사를 다녀갔다? 그것까지 터지면 또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틀 동안 이제 5일선하고 이격 좁혀놨기 때문에 아마 간밤에 기술주 위주로 또 반등이 좋기 때문에 다시 이 기업이 주도주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주위원의 매수 타점이 신의 한 수였던 펨트론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넥스트칩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까지 위원님이 대상을 3번 받으셨는데 이 종목으로 4년 연속 대상을 노리시겠다고 하셨죠. 넥스트정 이번 주 상승률이 벌써 18.5% 됩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한 100번 정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넥스트칩으로 제 4년 연속 도전을 한번 해볼까 말까. 할까 말까. 내가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 기업은 좀 신뢰를 한다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4분기 때 9월 달, 10월 달에 2번에 걸쳐서 이제 9분응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9분응선까지 왔다가 아니고 이 수주를 대형 수주가 예상이 되는데 9분응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약 2개월에 걸쳐서 지금 1개월에 걸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강한 멘트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 1년 전부터 직원 64명 이상이 지금 주식을 매수해놨다라는 관점에서 2만 원대에서도 매도를 안 했는데 4분기 때 거기에 이 앞으로 이 로봇 쪽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년 뒤에는. 그 시장까지도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거기 배터리 전력 관리 칩 시장도 진출하죠.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확대가 되면 전기차에 한 10대 이상, 한 대에 10개 이상 들어가는 게 배터리 전력 관리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볼 수 있어요. 반도체로. 수년 동안 공들인 끝에 이제 접근하는 건데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방향 잡힌 것 같습니다. 4분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받으면 더 사고 싶어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괜찮다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스튜디오 미르도 볼게요. 이 종목은 이번 주 화요일 지수 하락장에서 18.99%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에 20% 넘는 상승률 보였네요. 예,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서 오늘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두 부분을 설명드렸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넥스트 칩도 200일선을 막 돌파하려고 하다가 저항받았죠. 그러다가 이틀 동안 조정받고 3일째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뚫어버리니까 날아갔죠. 이 기업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해드리죠. 실리콘2도 어땠죠? 무상증자를 5주 하고 최대주가 지분을 늘린 다음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한 다음에 대박이 터졌어요. 예. 그런데 똑같은 수급이에요. 자사주 매입을 27억 하고 소각을 하고요. 한 주당 5주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최대주가 생각을 한 거냐면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직원들 14명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까지 들어왔다는 건 110만 주죠. 예. 크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체 IP를 확보해서 수익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드래곤볼 만드는 회사랑 애니메이션을 자체 IP를 통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럼 과연 고수 IP 그 하나만으로 끝날까요? 앞으로 줄줄이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은 또 경제가 회복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만 인기가 웹툰 이런 것만 인기 있으면 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중장기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투나노까지 AS 받아볼게요. 이 종목은 이틀 만에 25%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쉬어가다가 이번 주 후반에 반등이 굉장히 무섭네요. 수목금 매일 또 16, 17%대 큰 슈팅들이 나왔습니다. 예, 항상 이런 기업들도 이제 급등할 때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일 발행 이자율 0% 14,000원대에서 기간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했죠. 내년도 6월달 이후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14,000원대 이하에 너무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14,000원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런 다음에 6월달 이후에 그냥 뻗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죠. 10회 행사할 때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다. 기관 세력들이 본전이나 본전 이하에서 파는 경우가 없으니까 10회 행사를 할 때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죠. 아직도 이평선은 200일선 이하에서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막 20주선 돌파, 이제 막 밀집구문에서 5개월 이평선, 이제 막 회복. 이런 기업들이 HBM3E용 SK하이닉스의 프로브 카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SK하이닉스 독보적 수혜주죠. 단점은 SK하이닉스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은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센서 사업까지 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도 공개해 볼 텐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대나무님이 정의원님 만난 게 신의 한 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주식 싹쓸이 시청하신 게 신의 한 수가 될 만한 그런 새로운 종목 5개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이 기업은 RFHIC죠.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3년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만 300억을 했는데요.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의 지라칼륨 기반의 트랜지스터 업체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던 이제 소식은 예전에 한 언론에서 이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가장 큰 발명품이 뭐였느냐라고 이제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은 무엇보다 질라칼륨 전력 반도체 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SK 실트론 쪽이랑 했죠. SK 실트론 전 세계 웨이퍼 2위 업체죠. 이 기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삼성전자랑도 협력 업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내년도 SK랑 삼성이랑 이 질라칼륨 전력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요. 이제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이 지금 사장님께서 LIG 넥선 쪽에 있는 부사장님께서 사장님으로 오고 이제 방산 사업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11월 1일 날이면 RF 시스템즈라고 해서 자회사가 있죠. 방산업체가 지금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자사주 매입이 10만 주 정도 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2, 3주 정도 자사주 매입 들어오면 이제 끝나거든요. 저가 매수기만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관심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5G 관련주 RFHIC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할까요, 위원님? 예, 이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현대무벡스도 로봇을 자체 생산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왜? 수주량이 폭증하니까. 예. 상반기만 잭팟이다, 3천억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50억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무리됐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49억 9천만 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증설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앞으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뭐 쿠팡, 아마존, 뭐 바이오 기업, 네이버, LG와 이런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에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또 네이버랑 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했는데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도 구축을 했죠. 그래서 네옴시티에도 구축하는 걸로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기업인데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단가가 지금 3,000원대 바로 밑에 2,900원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3,000원 이하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현대무벡스네요. 3,000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 기회 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공개할게요. 다음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이제 ESSD라고 해서요. 기업용 SSD. 이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에직랜드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고요. 파도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기업은 SSD 수혜주 중에서 독보적이에요. 전 세계 SSD 검사 장비 1위 업체예요. 이미 마이크론 쪽은 이미 매출이 많이 나오고요. 작년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
양사를 다 뚫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부터는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를 상용화했는데 지금 수조 원대 매출이 나오는 경쟁사를 제쳤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미국의 테러다인, 어드반테스트 이런 이제 수조 원대 매출 나오는 장비 업체들도 아직 CXL D램 검사 장비를 이미 경쟁사조차 데모 장비까지 개발한 부분이 없다. 근데 이 기업은 이미 공정 장비로 양산, 납품까지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대규모 수주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CXL, 삼성 CXL, HBM 다음으로 목숨 걸 거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 말고는 CXL 대장주가 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네오셈도 앞으로 메모리 쪽 하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CXL 대장주 네오셈을 오늘의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또 넥스트 칩이죠. 오.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넥스트 네. 칩을 4번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간 베스트 대상 네 번째 노리고 있는 그 종목이죠. 넥스트칩. 앞으로의 상승률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이 종목도 더 기대돼요, 위원님. 예, 주인공. 이 기업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AI 다음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AI 시대가 왔어요. 이게 수년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분명. 그런데 그 다음은 뭘까요? 양자 컴퓨터죠.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기존 암호 체계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거든요. 다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공공기관, 국가, 뭐 아닌 말로 뭐 군대, 방사, 뭐 은행 다 뚫어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뚫으려고 지금 양자 컴퓨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만큼 그러면 이쪽에 핵심 칩을 만드는 기업들 앞으로 잭팟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통합 칩을 이 기업이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이랑 공동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얘기가 나왔죠? SK텔레콤이 개발한 게 아니고 이 기업의 기술력은, 이 칩의 기술력은 우리한테 귀속된다. 우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기업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은 작년도에 자사주 매입이 또 완료가 됐고요. 뭐 CBDC 관련주로도 엮였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 양자모 관련주로 좀 엮이는 모습이거든요. 내년도쯤에 본격적으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신 장비에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공공기관, 국정원 뭐 이런 쪽에 통신 장비, 드론, 다양한 통신 장비에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주목받지 않을까요? 내년도에 이제 초쯤에 CBDC 이제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되거든요. 내년 초쯤에 우리나라 국민의 10만 명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CBDC 제로도 있어요. 뭐 트럼프가 아무리 반대받자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CBDC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나중에 미국만 도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다양한 재료와 함께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아마 지금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계속 나중에 중간중간 부각된다고 하면 KCS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의 99.9%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KCS까지 살펴봤습니다. 5개 종목 공개가 됐고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오늘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신의 한 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 역시도 오늘 이 방송은 향후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을 하면서 역시 바닥 싹쓸이, 주식 싹쓸이 4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댓글창에 좋은 글들 넘쳐나네요. 신의 한 수 댓글도 있었고 넥스트칩 펨트론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펨트론이 한 달 만에 상승률이 세 자릿수 돌파 나왔죠. 무려 113% 기록을 했고 넥스트칩은 올해 대상을 주도할 종목이라고까지 매주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게 갈 종목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공개 방송 꼭 들어와 보세요.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MTM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공개 방송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간 꼭 체크해 보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잠시 쉬셨다가 9시에 시작된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